두 번째 주제는 여야 대표 회담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냐. 일단 이 생각이 좀 저는 들었습니다. 예. 왜 이럴까요? 예. 여러분들은 왜 이런다고 생각하세요? 제 의견부터 말씀 좀 드려볼까요? 일단 저는 25일 회담이 연기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주 일요일 오후 3시로 정해놨거든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은 연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 요게 일단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 문제를 삼고 있는 대목에서 가장 크게 거론되고 있는 것이 바로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야 대표의 회담에서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하나가 형식, 하나가 의제입니다. 근데 형식은 즉 방식이겠죠. 근데 생중계를 한다 만다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일단은 한동훈 대표 측의 박정하 대변인이 어제입니다. 어제 오후자로 채널A 단독 보도를 제가 이제 브리핑에서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채널A 단독 보도로 살짝 흘리면서 실무 협상 전부터 이런 내용이 보도가 됐고 그 내용 중에는 생중계를 제한하려고 한다. 그리고 의제는 몇 가지다. 아주 브리핑을 해줬어요. 채널A 기자에게.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좀 불쾌하다라고 내색을 하고 어제 실무회담도 취소되고 오늘 심지어 일정 조율하다가 연이어서 취소가 됩니다. 여야 간에 지금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건 팩트인 것 같아요. 실무회담조차 열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실무회담도 이럴진데 과연 일요일에 회담은 열릴 수가 있는 것이냐라는 것이 저의 의구심이고요. 그 두 번째, 저는 일단 생중계로 하는 것이 누구에게 좋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누구한테 이제 이득이 되는 거냐? 한동훈일까요? 한동훈에게 이득이 되니까 생중계를 하자고 하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생중계는 한동훈에게 왜 이득이 되는 걸까요? 그 회담을 지켜보는 시청자와 국민들을 대상으로 자신을 셀링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까. 한동훈 대표에게 좋다. 이재명 대표에게 이건 좋은 걸까? 이재명 대표에게는 그리 좋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봐요. 저는 생각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 생중계라는 방식이 본질을 흐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회담을 왜 합니까? 여야 대표가 왜 회담을 하는 걸까요? 민생이 힘들다라는 공통점이 있었고 너무 오랜 기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준석, 송영길이 3년 1개월 전에 만났어요. 2021년에 만나고 여야 간에 만나지 않았다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어떤 여야 회담도 하기가 힘들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여야 사이가 아주 안 좋았다는 거겠죠. 대립만 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번에 아주 어렵게 합의해서 만나는 건데 갑자기 생중계 카드가 나왔다라는 건 받으면 하고 안 하면 말고 식이 되어버리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25일 오후 3시 회담이 연기될 가능성에 좀 지금 시점에서 무게를 두고 있고요. 본질은 너무 힘든 우리 국민들의 민생을 돌보는 정치의 복원, 선언적, 상징적 메시지를 한번 좀 내보자.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차별화로 봤을 때도 한동훈에게 나쁘지 않은 그림이고요. 다만 둘이 만나는 그림은 좋은데 생중계를 하게 되면 자신이 잘하는 꼬투리 잡기라든지 그리고 경선 과정을 거치면서 자신감을 얻은 거예요. 자신감을. 왜 자신감을 얻었을까? 생방송 토론에 자기가 강한 줄 몰랐는데 생각보다 관록의 정치인들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고 소위 말로 받아치는 내가 사람들의 약점을 잘 알고 있고 생방송에서는 얼마든지 내가 상대방을 곤란하게 만들면서 조선 제일 혓바닥이라는 걸 보여줄 수 있구나. 이런 자신감을 얻은 거예요. 이건 마치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국민의힘 내부 경선을 거치면서 이 사람이 자신감을 얻습니다. 홍준표라는 사람, 유승민이라는 사람을 자기의 기세로 밟아버리면서 아무 말이나 막 하는데 그때의 흐름이 윤석열로 향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홍준표 시장, 유승민 후보 이런 사람들이 힘을 못 썼죠.
지적이나 비판은 굉장히 합리적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가 당시 경선에서 기세 등등했어요. 근데 그게 어디로 연결되냐? 본선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재명 대표, 심상정 당시 대표 이런 후보들이 나왔을 때, 안철수 후보 나왔을 때 보면 경선 때는 사람이 그렇지가 않았는데 본선에 들어와서 굉장히 전투적으로 바뀌고 소위 얼굴이 뻔뻔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을 했어요. 윤석열이 이 정도로 하는지 몰랐다라는 반응이 제 주변에도 많았습니다. 근데 내용이 엉망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이재명 원래 말을 잘하고 심상정 원래 말을 잘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평가의 수준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라는 반응이 의외로 많았다고요. 실제로. 그래서 사람들 귀에는 아리백이라든지 이런 게 질문이 나왔는데 저도 그때 당시에는 아리백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모르는 것을 너무 천연덕스럽게 얘기하는데 그냥 사람들이 그거에 그래? 그럴 수 있지 뭐 넘어가는 분위기가 되어버렸다니까요. 왜냐면 너무 뻔뻔하니까 그럼 좀 알려주시죠. 예? 제가 그런 걸 갖다가 잘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좀 알려주시죠.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경선 때부터 쌓여온 자신감인데 한동훈도 이번 대표 경선을 거치면서 보여지는 게 과연 어떤 것인지 상대방을 당황하게 만들고 내가 오히려 그 당황할 수 있는 순간에 자신감을 보이면서 내용이나 성과 이런 거보다는 드러나는 모습만으로도 평가를 받을 수 있다. 특유의 말싸움 이런 걸로 상대방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내가 명쾌한 해명을 하기보다 상대방이 곤란해할 만한 문제를 역제안함으로 인해서 토론의 주도권을 가져오는 방식. 네. 거기에서 자신감을 얻은 거예요. 관록의 나경원 이런 사람들을 아무것도 아니네 라고 판단이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요 궁극적으로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 대표와 같이 있는 그림이 계속적으로 등장하면 이건 누구에게 좋은 걸까요? 한동훈에게만 좋습니다. 왜? 장시간 이재명 대표와의 화면이 노출되는 그 빈도가 잦아지고 시간이 길어질수록 사실상 대선 주자로 이미 한동훈 대표는 분류가 되어 있지만 현재 여론조사 이런 걸 보면 대선 주자로서의 지지도나 적합도 조사가 이재명 대표가 훨씬 높거든요.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는 것은 한동훈 대표에겐 좋은 것이죠. 이미 당내에서도 한동훈 대표를 견제하면서 다음 대선에 누가 출마할 건지 공공연하게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이재명의 맞상대는 오직 한동훈밖에 없다라는 것을 계속 누적하고 싶은 겁니다. 만약에 생중계를 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이재명 대표와 모습이 같이 노출이 되면서 급이 맞아질 거예요. 급. 이미 대표직이라는 급이 맞았으니 이재명의 맞상대는 오직 한동훈밖에 없다라는 이미지를 계속 노출하면서 사실상의 대선 운동을 이 회담을 통해 지금부터 하고 있는 겁니다. 한동훈 대표가 전혀 손해볼 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중계는 한동훈에게 좋은 비즈니스다. 그런데 본질을 보자고요. 본질이 뭐예요? 아까 얘기했잖아. 민생이 너무 힘들어. 민생이 힘들고 자영업자들이 망해가고 있어요. 이야기 나눌 게 너무 많아요. 그러면 이게 선거 기간이 아니잖아요? 대선 주자들끼리 토론회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뭡니까? 비상한 시기에는 어쨌든 여야 지도자들이 만나서 생활고에 시달리는 국민들, 어려움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 그런 것 때문에 만나는 자리인데 지금 100분 토론을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말을 잘하나 이거 하자는 거 아니잖아요? 한동훈 대표님? 근데 왜 갑자기
방식이나 형식을 끼워 넣어서 실무회담도 하지 못하게끔 이 상황이 되었느냐. 이건 누가 자초한 거냐? 국민의힘의 박정하 대변인 또 한동훈 대표께서 자초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공개로 하면 공개 토론회 같이 되어버리니까 이게 카메라가 의식되고 시청하는 시청자들이 또 있게 되고, 이거를 뭐 만약에 유튜브까지 공동으로 하게 된다고 하면 각자의 지지층들이 이 대화창에 와가지고 싸우거나 지지고 볶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 걸 보고 싶은 건가요, 우리가? 아니죠.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건 지지층을 위해서만 각자가 싸우는, 각자 할 말만 하는 백분 토론이 보고 싶은 게 아니라 큰 틀에 합의를 이뤄내는, 민생을 위해 이뤄내고, 뭐 25만원 뭐 지원 관련돼서라든지 특검법이라든지 뭐 다 좋아요. 열려 있는 겁니다, 의제가. 그럼 그걸 해야죠. 그걸 해야죠. 각자 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비공개된 회담에서 적당히 양보도 좀 하고 적당히 협의라는 걸 해보고 협상이라는 걸 하면서 합의를 해오라는 거잖아요. 그 원칙은 여기에도 여야가 없는 거예요. 왜냐? 지금 대통령이 못하니까 국회 여야 대표가 그거라도 해서 행정부를 좀 압박해보라 이거예요. 진보 보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이거. 근데 여기에 또 생중계를 갖고 와? 하지 말자는 얘기잖아, 이거는. 형식과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의제 같은 경우에도 방점이 달라요. 국민의힘은 정쟁 정치를 중단하자. 니네가 지금 하고 있는 청문회나 특검법 그만 얘기해, 이거고요. 정치개혁. 뭐 지구당 부활 문제는 사실 이재명 대표도 동의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리고 금투세와 관련된 논의, 이런 것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왜 갑자기 여기에 생중계를 껴들게 하냐고. 응? 그래서 이제 요걸 보고 나서 좀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